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예, 오늘 이게 재밌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김건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무슨 소감문이라는 거를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달빛 어쩌고 저쩌고 예, 개소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뭐 저 왜 미친 소리를 하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뉴스 보도에 이게 흥미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이 이야기 지금 이제 썸네일에 이게 메인 헤드라인이죠. 윤석열 김건희의 수상한 달타령. 얘네들이 갑자기 왜 달타령을 부를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름선님, 예, 영희 올드보이 떠올려서 이상한 짓 한 듯요. 예, 끔찍합니다. 네. 자,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보시죠.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를 어두운 밤에 자신의 무고함을 달빛에 비유하며 어둠과 빛을 대비시킨 어불성설의 주장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천문학적으로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은 북반구에서 태양이 가장 낮은 날, 즉 동지입니다. 동지였던 지난해 12월 21일, 추웠던 그 밤을 돌아봅니다. 어둠이 더 짙었던 건 그들 부부 때문이었고 그 어둠을 밝혀낸 건 시민이었고 시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호수 위 달그림자, 그 부인은 어둠 속 달빛, 그 말들을 접하며 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달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JTBC 뉴스를 여기까지 예, JTBC 앵커가 지금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한 걸 영상으로 잠깐 보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2월 달에 윤석열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거는 기억을 못했어요. 본인이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요게 이제 지금 다시 다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가 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모와 달 언급한 윤석열 김건희 특검 법원 대응 전략은 상반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 아까 이제 방송에서 잠깐 소개가 되긴 됐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김건희가 어제 가장 어두운 밤에 달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이제 스스로 달이 돼가지고 달빛처럼 이제 환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도 자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느니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두 부부가 왜 이렇게 달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아니 심평이 김건희 면회를 가달라. 예? 주진우가 심평한테 김건희 면회를 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평이 김건희 면회를 가가지고 김건희의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김건희가 주진우한테 요청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가
김건희의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심평에게 면회 요청을 하고 심평이 면회를 가서 김건희가 본인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요런 경로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 심평을 아는 사람이 주진우밖에 없습니까? 물론 뭐 주진우하고 심평하고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주진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제가 의문점이 있었던 건 이거예요. 주진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면회 좀 와달라. 김건희 여사 면회 좀 와달라. 이렇게 면회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그것도 진보 진영에 있고 뉴스공장 출연하면서 매일 윤석열과 김건희를 까고 있는 주진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진우가 심평을 면회를 보내서 김건희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바람에 주진우의 실체가 뽀록 나도록 했는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제 저는 뭔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푸름선님, 문선명인가? 그 논점을 잊지 마요. 자, 무슨 상황이냐. 김건희가 주진우를 낚은 거예요. 응?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주진우한테 심평 면회를 오도록 요청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 주진우를 낚기 위한 거야. 그래갖고 주진우가 낚였어요. 그죠? 심평이 주진우가 전화로 한 얘기를 다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주진우의 실체가 뭔지, 주진우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주진우가 완전히 밀정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럼 김건희는 주진우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심평을 이용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제 개입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발언을 심평 면회를 추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 괜히 주진우가 거기 끼는 바람에 주진우는 심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평과 김건희에게 주진우가 당한 거예요. 응? 주진우는 윤석열, 김건희와 밀접한 사이라는 게 걸린 거지. 자, 그게 무슨 목적이었을까? 자, 제가 뭐 언젠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주진우, 양정철, 이제는 문재인과 원팀이었다. 나중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는 원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양정철, 김어준, 주진우 등등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한 팀이 됐던 시점은 저는 언제라고 보느냐?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무렵에 얘네들이 묶였어. 묶여가지고 운명 공동체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집권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거예요. 함께 뛰는 방식은 뭐 이런 거였다고 봐. 제가 볼 때는 검찰 캐비넷에 있는 뭐 박근혜랄지, 뭐 김건희랄지, 박근혜랄지, 이명박이랄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진우에게 흘려줘. 응? 윤석열, 한동훈이 주진우에게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해. 방송을 해가지고 이명박근혜 정권을 마구 깠지. 그래가지고 김어준이 엄청나게 컸죠. 커가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런 길로 간 것이다. 그때부터 얘네들은 한 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될지 몰랐겠지. 그래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믿고 임명을 하고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를 한 거예요. 검찰총장 임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특수부 논란 때문에 검찰개혁 문제가 좀 시끄럽긴 한데, 자,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믿기 때문에 특수부를 확대를 한 거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특수부를 확대를 하고, 당시에는 뭐 인사참사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다 검찰의 주요 보직으로 다 영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찰을 장악한 거예요. 윤석열, 문재인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한 거고, 문재인은 윤석열하고 오래전부터 한 팀이었기 때문에 믿은 거야, 윤석열을.
아니야, 윤석열이 믿었다. 예, 이거는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문재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그건 김건희가 나중에 한 얘기죠.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김건희가 보수 유튜버한테 2019년 9월 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나한테, 문재인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조국이 뭐길래 왜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의 오더 혹은 무기나에서 조국을 수사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하소연을 김건희가 보수 유튜버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조국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자, 수사를 하라고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은 뭐 나중에 이건 확인이 되겠죠. 그 윤석열은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조국을 영혼까지 털털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을 사퇴시킨 게 아니라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켰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푸름선님, 덮을 게 많은 사람들 딱 두 분 있네요. 털과 사자머리 그리고 단발머리로 눈 가리신 분. 그 정도가 아니야. 되게 많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엮여 있다 지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문재인, 김어준, 양정철, 주진우의 비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얘네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주진우가 김건희가 뭘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 주진우를 믿기로 해서 저는 문재인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 거야. 문재인한테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주진우 지금 내가 폭로했지? 어?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아니냐는 거야. 뭐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본인은 달 그림자야.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달 그림자야. 윤석열은 달 그림자 아닙니까? 문재인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윤석열은. 그러니까 달 그림자를 쫓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예, 어두울 때, 예. 예, 김건희 표현도, 잠깐, 예, 금방 얘기하면서 까먹었어요. 여기 있네요. 예.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게 빛나듯. 지금 가장 어둡잖아. 예? 그러면은 달빛이 밝게 빛나야 돼, 지금. 예? 그런 뜻 아니에요? 달빛을 빛나게 밝게 하겠다. 어두운 밤에. 문재인을 지금, 문재인이 빛나게 하겠다. 요 달빛을 문으로 우리가 그냥, 상징으로, 은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가장 어두운 밤에 문재인이 밝게 빛나듯이. 이거잖아. 예? 문재인이 밝게 빛나게 만들겠다. 니들. 나를 이렇게 놔두면 내가 나만 죽고 끝나겠냐? 다 같이 죽자. 내가 다 부른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여기까지는 그냥 소설이에요. 뭐 그냥 제가 뇌피셜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게 그런 뜻 아니냐? 왜 자꾸 달을 얘기하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게 뭐 부창부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석열도 자꾸 달을 얘기하고 김건희도 자꾸 달을 얘기하고. 이건 어떤 모종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진우를 불러다가 주진우를 한번 다구리를 놓고 주진우를 작살낸 건 김어준이나 문재인에게 제가 볼 때는 협박하는 거 아니냐. 니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니들도 주진우 꼴라. 하루아침에 작살나는 거예요 진짜. 이들의 커넥션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뚜벅이님, 달이 빛을 주지 않음. 다 깔 것 같아. 다 깔 거야. 먹고 땡하면 달님도 영창으로. 자,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달님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예? 달님이 잠이 안 와. 우리 청래가 빨리 잘해가지고 당대표도 연임하고 우리 꾸기가
빨리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 연놈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저렇게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청래하고 우리 꾸기가 잘해가지고 다음에 정권 잡아야 내가 살지. 쟤네들 감옥에다 영원히 넣어놓지.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보시면은 마음이 너무 급해 얘네들이. 문조털레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무리수를 더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조국도 그만 나대라고 그래도 계속 나대. 그 마음이 급한 이유가 있다. 네? 스프링조이님, 다른 문재인, 예. 푸름선님, 조만간 루나 토탈 이클립스 있다네요. 달그림자는 무신. 자, 근데 이게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보도가 됐던 건데, 2019년에 나왔던 보도예요.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거는 문재인하고 조국이 둘 다 얽혀 있는 문제예요. 미카 기무라님, 이 정도면 답이 나왔는데 검찰개혁 미친듯이 몰고 가는 자들은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냉철하게 대통령님과 함께하면 절대 실패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또 있었나? 이 기사 말고 이게 또 하나 정리된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 기사를 못 찾았어 아직. 예, 이거 말고 더 잘 정리된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기사냐면, 이거 혹시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의 약점을 좀 파악을 해라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집권을 했잖아. 2017년에 대통령이 되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약점을 수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토객님, 조국혁신당 플랜카드에 다리 차오른다라고 써놨어요.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앉아있네요. 예. 그래서 대선 후보들 약점을 찾아라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 대선 후보들의 약점이 2018년에 다 터집니다. 다 터졌죠? 당시에 이제 가장 확실한 대선 주자들은 누굽니까? 문재인과 대선 경쟁을 했던 안희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확실한 차기 주자였어요. 근데 안희정이 지방선거 앞두고 미투 터져가지고 그냥 골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때 무슨 해경궁 김씨니 뭐 수없이 많이 터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김어준이 발굴했던 김부성 건이 지방선거 때 역시 터졌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방선거 때 보내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였던 박원순 시장도 역시 미투에 걸려가지고 조금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벌어진 일이지만 박원순 시장도 날라갔어요. 근데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대선 주자들의 약점을 수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찾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파생됐던 기사인데, 민정실 이재명 파일 작성 의혹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 이름이 대거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2월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은 그 신호탄의 성격을 띈다. 예. 윤석열의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시장 외에 또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첩보 수집 활동을 했던 정황이 포착돼서 파장이 예상이 된다. 자, 누구의 첩보를 수집을 했느냐? 이재명 지사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첩보를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9년에 나왔던 보도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집권 초기부터 약점 수집을 했다라는 거야, 청와대에서. 그리고 공교롭게, 자,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던 사람들은 2명이 감옥에 갔어요. 김경수, 안희정이 감옥에 갔고요.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검찰이 했다라는 거야. 윤석열은 이미 검찰총장 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총장이라고 불렸어요. 응? 왜?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검찰총장과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이 된 것뿐이야. 자, 그럼 저 무렵에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 수집을 누가 했겠습니까? 김대현 TV님, 검찰개혁 추석전 완료 안 해도 큰일 안 납니다.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 믿고 토론하고 신중하게 하면 성공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누가 했냐 이거예요. 자, 민정수석실에 대선 주자들 약점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문재인 아니면 누구예요?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어. 그럼 조국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약점 수집을 했겠습니까?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줬겠죠? 오더를 줬겠지? 그래서 윤석열이 다 수집하고 윤석열이 다 골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대통령도 골로 보낼래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자, 문제는 이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문재인 캐비넷이 열리냐, 오늘 열린다, 뭐 이런 이제 제목을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자료, 이 사찰 자료죠. 사찰 자료예요. 정치 사찰 자료예요. 이 정치 사찰 자료가 청와대로, 검찰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이게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뭐, 가깝게 지내고, 뭐, 주진우랑 친하고, 그동안 다 썰이었어. 그동안은 다 썰이에요. 다 소설이었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사찰했다라는 증거가 폭로가 되면, 문재인하고 친문들은, 김어준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검찰,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검찰 캐비넷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응? 이재명 파일이 청와대에서 수집한 이재명 사찰 문건이 검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저는 협박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응?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건 조국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김어준도 걸려있고 주진우도 걸려있고 이른바 문조털레들이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협박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달타령하면서. 니네들이 나를 그냥 놔둬? 그거 내가 가만히 있을까? 자, 김건희를 여러분 이제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김건희가 이제 당하면 안 돼요. 네,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김건희 씨 파이팅이에요. 그리고 이왕 인생 이렇게 된 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나. 그동안 본인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다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고 참회를 해요. 고해성사를 해라. 그런다고 본인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국민들께 폐를 끼친 거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진실을 털어놓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블랙하우스 보세요. 이제 블랙하우스. 블랙하우스 제가 잘 지금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매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복귀하지 못하면 다 여기 때 벌어진 문제들인 거야. 인주님, 그걸 정성호가 알고 있고 정성호를 끌어내려 하는구나, 이유구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 제가 봐도.